안녕하세요. 한테베르커입니다. 오늘은 이 드릴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이 드릴링은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히 몇 개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가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이 퓨전 360의 드릴링의 강점은 이 모델링을 통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실수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모델링만 잘 좀 신경 써서 해놓으시면 충분히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, 홀 깊이라든지 아니면 홀의 크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8파이를 선택을 할 거고요. 8파이 정날을 이용해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지오메트리로 가시면 이 홀을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Select Same Diameter 이걸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홀을 한 번에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모델링이 되어 있는 깊이에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깊이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공하시는 데는 큰 실수 없이 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Same Hole Depth를 선택해 보시면 똑같은 지름에 똑같은 깊이를 선택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,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똑같은 크기를 선택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서 동등한 사이즈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 가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드릴 구멍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중간에 날이 부러져서 다시 가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을 때, 물론 그 부분을 선택해서 몇 개만 선택해서 찍어도 되지만 뭐 중간에 끊는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또 다시 선택하기 힘들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 바운더리만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. 이 부분만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형상이 많은 2D 컨처나 아니면 패러럴 이런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퓨전에서는 이 바운더리를 지정을 하고 셀렉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정하는 건 아무래도 기계가 가까운 쪽으로 갈 거냐,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X축부터 할 거냐, Y축부터 할 거냐, 아니면 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할 거냐, 이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. 이런 옵션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가공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잘 가공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탭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공할 일은 많지 않죠. 사실 이렇게 모델링 나온 경우도 없고, 그러니까 이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가공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건데요. 이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흔히 쓰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,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가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가공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,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예시를 그려놨는데요. 여기 보시면 다시 드릴로 들어가서 셀렉션은 보통 딥 드릴링 할 거고요. 이 부분 선택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네 번째 이 부분 선택해 보시면 이 깊이를, 이 패킹 뎁스가 우리가 5mm씩 가져갈 거냐 아니면 뭐 10mm씩 가져갈 거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우선 5mm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5mm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5mm씩 나눠서 가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이 목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목재에 따라서 수분의 양도 틀리고 그 다음에 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구를 좀 오래 사용하고 좀 마찰을 줄이고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할 때는 8파이 가공을 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딥드릴링을 항상 써서 가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레피드아웃 같은 경우는 똑같은 드릴 쓰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레피드아웃 쓸 때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. 6.5 뒤에 합판 유즈를 쓸 때 이 레피드아웃을 쓰는데
그 이상의 것을 쓸 때는 레피드 아웃을 쓰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소재가 두꺼울수록 이 뒷드릴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레피드 아웃은 실질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런 거 쓰실 때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공구를 오래 쓰시려면 아무래도 레피드 아웃보다는 이 뒷드릴링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가공을 할 때 한 번에 가공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죠. 소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서큘라 밀 같은 경우는 제가 5파이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툴을 하나짜리 쓰실 때가 많잖아요. 그러면 날도 교환하기도 굉장히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 5파이짜리 선택을 해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택은 이 부분 선택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큘라 포켓 밀링 이 부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가는 깊이를 몇 미리씩 가공을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고요. 5mm 입력을 하고, 그리고 툴이 회전하는 방향은 안쪽 내측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상향으로 가공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 직경 같은 경우는 지금 8mm로 돼 있지만 5파이 가지고 8mm를 한 번에 가공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8mm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토브버는 이제 날의 크기에 맞게 한 50%나 70%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5파이니까 뭐 4mm 정도로 입력해도 그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5mm씩 들어가면서 8파이의 직경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크게 12mm 정도의 홀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12mm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델링보다 조금 더 크게 이제 가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렇게 가공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고요.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 2D 컨트롤로 사용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홀 크기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. 똑같은 크기는. 근데 2D 컨트롤 같은 경우는 모든 셀렉션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하나의 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편안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런 관통이 된 홀을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모델링이 된 부분보다 조금 더 가공을 해야 되거나 혹은 조금 더 가공이 덜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8파이를 가공한다고 했을 때 셀렉션을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관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좀 조절할 수 있겠죠. 바닥을 5mm 띄워주고 가공을 한다던가, 혹은 바닥에서 10mm 정도만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관통이 돼 있는 어떤 모델링 가공할 때도 이 하이트 탭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깊이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목재를 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딥드릴링, 그 다음에 레피드 아웃, 그 다음에 서큘라 밀, 그 다음에 하이트를 이용한 가공 방법,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드릴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